네, 이 영상은 저번 시간에 제가 만들었던 세 번째 강의죠.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하고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제가 빠뜨렸던 내용입니다. 목적 함수의 내용을 빠뜨렸는데, 그래서 이 영상은 목적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 목적 함수라는 것은 objective function이라고 하고요. 최적화 문제를 정의한 함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적화 문제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저희가 비행기가 날아갈 때 비행기 기체를 동체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연료를 절약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최적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갈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뭐 가장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최적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이 목적 함수라는 것은 학습 모델을 평가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이 또는 딥러닝 모델이 예측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임무를 얼마큼 잘 수행하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함수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목적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 함수는 머신러닝에 쓰이는 목적 함수는 오로지 이 학습 변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 함수를 최소 또는 최대로 만들어주는 이 학습 변수를 찾는 것이 바로 학습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목적 함수는 다른 말로 뭐 비용 함수, 코스트 펑션 또는 손실 함수, 로스 펑션이라는 말로도 같이 쓰이고 있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목적 함수는 비용 함수하고 손실 함수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특히 비용 함수하고 손실 함수인 경우에는 이 목적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때 쓰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뜻 그대로 이 코스트를 최소화한다거나 로스를 최소화하게 되면 우리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처럼 비용 함수 또는 손실 함수는 목적 함수를 최소로 만들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 만약에 이 목적 함수가 위로 볼록한 경우라면 그때는 사실은 코스트 펑션이나 로스 펑션을 쓰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최대의 값을 찾기 때문에 코스트가 최대가 되거나 아니면 로스가 최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를 만들어주는 상황에서는 이 코스트 펑션 또는 로스 펑션을 쓰지 말고 목적 함수로 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만드는 이 목적 함수는 가능하면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옵티멀 값, 예를 들면은 아래로 볼록한 경우에는 최소값 또는 위로 볼록한 경우에는 최대값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목적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형태가 안 되면 옵티멀한 값, 이 머신러닝 모델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변수를 찾는 것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가능하면 무조건 머신러닝 모델 또는 딥러닝 모델의 목적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것을 수학적으로는 스테이블하다고 합니다. 안정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 목적 함수에다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게 쇠구슬을 딱 놓게 되면 쇠구슬이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최적점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아래로 볼록한 또는 위로 볼록하게 형태로 된 목적 함수는 그 최적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방법을 쓰건 어떤 건 빨리 찾고 어떤 거는 늦게 찾고 시간의 문제인 것이지 요 점을 찾아내는 것은 보장이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목적 함수는 가능하면 무조건 위로 볼록한 또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실무적인 관점에서 머신러닝 모델의 목적 함수는 무수히 많은 로컬 미니마, 즉 국소 최소값이 존재하고요. 또 무수히 많은 국소 최대값, 로컬 맥시마가 존재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목적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글로벌 미니마, 즉 전역 최소값이죠. 이 전역 최소값을 만족하는 학습 변수를 찾는 것이 목표인데,
수학적으로는 이 전역 최소값을 찾을 수는 없어요. 존재는 알고 있지만 이 점을 우리가 개런티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메타, 즉 뭐 학습률이거나 아니면은 모델의 구조를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즉 설정 변수를 바꿔가면서 여러 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학습 변수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글로벌 미니마라고는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했던 여러 가지 학습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최종 모델의 학습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목적 함수는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목적 함수들입니다. 예를 들면 MSE인 경우에는 mean squared error, 그래서 이게 에러죠. 에러를 제곱한 것이 스퀘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 값을 나눠준 것이 평균이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mean squared error는 전형적인 아래로 볼록한 목적 함수가 됩니다. 또는 MAE인 경우에는 에러를 앱솔루트 하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운 겁니다. 그래서 제곱하는 것 대신에 에러의 절대값을 씌우고 평균을 낸 것이 MAE가 됩니다. MAE도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따라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목적 함수가 됩니다. 힌지 로스는 힌지 펑션을 이용한 목적 함수가 됐는데요. 힌지 펑션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제로하고 어떤 x의 값, 그래서 제로와 x를 비교했을 때 가장 맥시멈인 값을 취하는 함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힌지라고 해서 꺾이는 거죠. 꺾여서 x가 양수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값, 음수인 경우는 0이 되는 것이 힌지 펑션인데, 이 힌지 펑션을 저희가 로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에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맥스, 제로하고 에러. 에러하고 0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것을 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힌지 로스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에러를 점점 작게 만들어주는 이 점을 찾는 것이죠. 이 점이 바로 학습 변수, 이 점이 이 로스 펑션이 가장 최소가 되는 점이고, 그것을 만족하는 학습 변수를 찾게 되면 학습이 종료가 된다. 그래서 힌지 로스를 그렇게 목적 함수로 활용을 합니다. likelihood, 가능도죠. 로그 likelihood도 많이 쓰이는 목적 함수입니다. 특히 비지도학습 또는 생성 모델에서 많이 쓰이는 목적 함수인데, 우리가 만약 우리 모델이 만들어낸 결과값을 우리는 pxi라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x라는 데이터가 만약에 n개가 있다고 하면, n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 확률 모델이 만들어낸 likelihood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파이라는 것은 곱셈인데요. pxi, i가 1부터 n까지 모든 데이터, 그 i가 1부터 n까지의 데이터에 대한 확률 모델이 만들어낸 결과를 곱한 거예요. 요거는 px1 곱하기 px2 곱하기 px의 n 곱한 겁니다. 이게 likelihood인데, likelihood라는 것은 모델이 결과물을 가장 그럴듯하게 만들어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곱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연산이죠. 만약에 어떤 확률이 0이 돼버리면 모든 것들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그러한 연산을 배제하기 위해서 로그를 씌웁니다. 로그를 씌우게 되면 곱셈은 덧셈이 되니까 안정적인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라이클리후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로스 엔트로피인데요. 이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 학습 모델이 확률 분포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크로스 엔트로피인 경우에는 분류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분류. 그래서 이 우리 모델이 예를 들면 A인 확률, 객체가 A인 확률, 그 다음에 객체가 B인 확률, 객체가 C인 확률, 그 다음에 객체가 D인 확률, 뭐 이렇게 확률 분포로 각 객체에 대한 확률값을 예측하게 되면, 원래 정답값, 요게 P라고 하겠습니다. 예측한 것이 Px가 되고,
이 정답이라는 것은 저희가 분류 문제에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원핫 인코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의 정답은 1이고 얘는 값이 1이고 나머지는 뭐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예측한 확률 분포하고 그다음에 레이블로 만들어준 원핫 인코딩으로 된 레이블 확률 분포하고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 모델이 잘 예측했다면 이 레이블대로 잘 예측했다면 거의 1에 접근을 하겠죠. 따라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 결과값이 1에 가깝게 되도록 최대가 되도록 만족하는 학습 변수를 찾는 데 사용되는 목적 함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 모델이 예측하는 것이 뭐 yes냐 no냐 또는 1이냐 0이냐 하는 이진 분류일 때 또는 이진 예측일 때 쓰이는 목적 함수가 되고요. KLD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델이 예측한 것이 확률일 때 이 확률 값을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확률 값을 컬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컬백 라이블러 발산이라고 하죠. KLD, 줄여서 KLD라고 하는데 KLD 값에 넣게 되면 요거는 예측값, 그 다음에 Q는 정답. 그래서 모델이 예측한 확률 분포하고 그 다음에 정답이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를 KLD에 넣게 되면 이것이 0이 돼버리면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뜻이 되니까 상당히 좋은 학습 변수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KLD를 쓰게 되면 우리가 KLD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습 모델에 있는 변수를 찾는 것입니다. 밸류 펑션인데요. 이 밸류 펑션은 강화학습에 쓰이는 목적 함수입니다. 즉 우리 컴퓨터 에이전트가 매 시간 단계마다 T0, T1, T2 매 시간 단계마다 액션을 하는데요. 액션을 취하는데 그래서 이 액션을 취하는 매 시간 단계마다 액션을 취하는 것을 저희는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가 끝나게 되면 각 시간 단계마다 가지고 있는 보상값이 있어요. 보상값. 그래서 이 보상값을 모두 더한 것을 저희는 리턴이라고 합니다. 받아값. 이거는 이제 한 에피소드에 대한 리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에이전트의 목표는 각 시간 단계마다 받은 보상값을 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피소드가 끝나게 되면 에피소드의 모두 보상값의 합인 리턴 값을 최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대한 에피소드에 대한 리턴 값이 아니라 여러 번 에피소드를 취해보는 거죠.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를 취했을 때, 즉 각 에피소드의 평균값, 여러 번을 취했을 때, 여러 개의 에피소드를 취했을 때 보상값의 평균값을 저희는 다른 말로 가치라고 합니다. value. 이 value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 학습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value 펑션은 강화 학습에 쓰이는 목적 함수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크로스 엔트로피는 사실은 그 KLD에서 유도된 목적 함수가 됩니다. 우리 모델이 예측하는 것이 확률 분포 PX라고 한다면 정답 레이블을 QX라고 했을 때 이 분류 문제에서 이 레이블을 원활 인코딩으로 표시하죠. 한의 객체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그러면 모델이 예측한 확률 분포하고 그 다음에 원활 인코딩으로 된 것하고의 KLD를 구하게 되면 여기에는 모든 확률값이 0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남겠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화한 것이 바로 크로스 엔트로피가 돼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컬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에서 유도된 목적 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